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줬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관세 관련돼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퍼지면서 시장은 좀 훈풍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실적도 좋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과연 2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참 견조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특히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앞으로 이런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AI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과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탑5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리비안 좀 특별하게 상위권에 링크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AI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들, 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솔솔 불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버티브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시장에서의 수익률 상위를 좀 차지를 하면서 결국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거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예. 오늘 저 5가지 ETF 상품들 중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ETF 관련된 이 상품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지금 주간 상승률도 좋았는데 사실 MS 최근 들어서 살짝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좀 이어졌고요. 예.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세도 있었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견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본 지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의사를 피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AI 시장에서의 MS의 확장력,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글로벌 IB 쪽에서도 MS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일색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의 좀 중점적인 그런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MS에 좀 기대감을 높여줬고요. 이제 앞으로 AI 관련돼서는 또 MS가 대장주격으로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의 상승세까지 이끌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그동안 상위권에 링크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오늘은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MS 관련된 상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 주간 국내 ETF 시장 어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ETF 주간 상승률 순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주 상승률 탑5를 보면 예.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골고루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관련돼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증권에 투자하는 ETF 상품, 또 엔터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 이렇게 골고루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네요. 역시 국내에서도 AI 관련돼서 물론 미국 쪽 AI 전력 핵심 인프라긴 하지만 일단은 AI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도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키워드가 전반적으로 성장 그리고 AI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도 역시나 이번 주에도 수익권 상위에 링크를 되면서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라던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기대 심리는 강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오랜만에 이제 K-팝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이 이 수익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거
엔터 관련주는 좀 오랜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엔터 네. 관련된 종목들 네. 최근에 좀 시세가 좋은데요. 네. 2024년에 살짝 부진했었는데 이제 2025년 들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BTS 그리고 블랙핑크 정말 대역급 가수들이 올해 또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도 무풍지대,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여전한 모습입니다. 최근 뭐 중국에서 드림 콘서트가 개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한알령 해제가 가능한 거 아닐까? 어허. 예전에는 말만 나오고 또 아니었던 적이 많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에이펙 일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좀 더 끈끈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을 더욱더 좀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신인 그룹의 활동들 그리고 기존 가수들의 2025년의 활동들은 굉장히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공연, 예전보다 티켓 가격도 비싸졌고 또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굿즈에 대한 매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엔터주들도 최근 들어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 ETF 상품 또한 시세가 좋았다라는 거 좀 있는데 저는 엔터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 이야기는 뭐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계속해서 우리 엔터 ETF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지은 대표가 또 눈여겨보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ETF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지수 관련된 ETF에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민은 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오늘은 종목보다는 일단 S&P 500 쪽에 좀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인 IVV라는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IVV. 네, 보통은 이제 스파이를 많이 아실 거예요. SPY라는 그 S&P 500에 투자하는 ETF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다 이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운용 보수가 좀 더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규모 자체도 작지 않은 상품이라서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S&P 500에 대해서 지금 중기 이평선에 딱 좀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뭐 지금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의견이 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번 6월 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요즘 유가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긴 하지만 유가 하락은 결국엔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봤을 때는 S&P 500 관련된 IVV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오. 지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중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가 좀 강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사인인데 그 전에는 분할 매수 대응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 ETF 중에 IVV를 좀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자 국내 ETF도 좀 눈여겨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는 이제 화장품, 한알령 관련돼서는 화장품을 떼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상품이고요. 4월 달에도 화장품 수출, 호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는 K-팝 아이돌이 활동을 하면 어떤 화장품 쓸까?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들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빅3 기업이죠. 뭐 LG생활건강, 아브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예. 미국에서도 매출 호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호조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도 가격이 막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의 수요 위축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지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5월 달에는 골든위크 일본은 그리고 중국은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것인데 그때 화장품 사러 오는 관광객들 많은 만큼 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돼서 좀 관심 갖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네,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항상 투자에는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들 중심보다는 실적 기반한 종목들, 요즘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데 전력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한번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AI라는 그 키워드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좀 관심 쪽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과 주식의 보유 비중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 두신다고 했을 때는 추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더욱더 우리는 강력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수익 날 땐 챙기고 약간 그런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좀 돌리는 그런 리밸런싱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번 주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리밸런싱 관점으로 좀 대비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